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를 소환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명분은 역시나 대장동 특혜 의혹이었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대장동 의혹이면 검찰도 대장동 관련 내용들만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백현동 의혹을 새롭게 들고 나오면서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배경부터 볼까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했죠. 수사 시간부터 아주 재밌게 흘러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한 건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오전 11시에 출석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차 조사 때처럼 주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의 주중 출석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부터 검찰이 불리한 여론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조사를 받으려는 이유는 밤샘 조사가 불가하도록 하겠다는 치밀한 전략도 있지만 명분상 가져가는 건 뭔가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 출석하려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이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 운영에 관심이 있고 검찰은 국정 운영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11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 일정을 정하자마자 백현동 특혜 의혹을 명분으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는 지금부터 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검찰 알림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지 일부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하여 특경가법 위반,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2월 7일 오전부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및 토목시공업체 사무실, 피의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정화무게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등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이 뭐냐면 성남시가 분당구 백현동 소재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라 용도 변경을 해준 배경에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사건이거든요. 이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이 부지가 아시아 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파격적인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한 매체 주장을 보면 당시 아시아 디벨로퍼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대표를 영입했는데 그가 성남시 측의 로비에 파격적인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거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하는 말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이해할 수 없는 각종 특혜를 줘서 시행사가 3천억 원 이상을 벌게 해주었는데 그중 핵심은 녹지를 진주거로 올린 종상향과 임대 아파트를 확 줄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허가 때는 임대 아파트 100% 짓겠다는 이유로 허가가 났는데 이후에 임대 아파트는 10%만 짓고 나머지 90%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줬던 예인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수수색했을 때 그 어떠한 물증도 나오질 않아서 제대로 구속수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대통령 부친하고 남경필 전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새로운 핵심 인물로 떠올랐잖아요.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대장동이 아닌 백현동 의혹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이라는 키워드를 새로 언급해서 이재명 대표를 여론적으로 몰아가겠다는 목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대장동 수사가 자신들 뜻대로 안 되니까 백현동까지 건드려서 어떻게든 물증을 찾겠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1차 소환 조사를 했을 때 검찰이 뭐라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명분이 충분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뒤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했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찰은 정의로운 수사가 아니라 여론으로 죽이려는 아주 더러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 말대로 소설을 쓰느라 구속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수사도 이렇게 흐지부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내분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치명적인 사실을 하나 폭로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본인이 당비 300만 원이나 내고 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걸 대놓고 반박한 겁니다. 이준석 씨가 뭐라고 했냐면 저도 대표할 때 당비 200만 원 넘게 냈을 건데 제 말은 안 듣던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300만 원을 언급한 걸 제대로 해석했습니다. 어제 내보내드린 저희 영상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꽤 있는데요. 당비 200만 원 가까이 내는 당 대표는 맨날 뒤에서 총질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비 300만 원 내니까 말 좀 하자 이러는 것이고 이건 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치졸한 건가요?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원, 1년에 3,6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고 국회의원들보다 10배를 더 내고 있는데 당원으로서 대통령이 할 말이 없겠냐 이건데 이게 얼마나 치졸하냐고요. 내가 돈 많이 내니까 내가 낸 의견이 어떻든 받아들여달라 이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 전당대회에 끼면 안 되는 사람이 등장한 거고요. 그런 걸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선을 본인 지휘하에 치르고 싶다고 계속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긴다는 전제하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팀 윤핵관의 실력을 대선 때 봤기 때문에 대통령도 한편으로는 불안하다 이거죠. 지금 본인이 일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하는 일마다 논란의 참사가 벌어지니까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보수더라도 총선 결과는 진보가 압도적일 수 있다는 거라서 대통령도 생각이 있다면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런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도 굉장히 아수라장입니다. 나경원 씨도 결국 윤 대통령의 압박을 못 이기고 김기현 씨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수층이 흔히 말하는 보수의 희망들이 죄다 윤 대통령의 압박으로 죽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유승민,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본인 욕심 채우겠다고 그나마 영향력 있던 사람들을 나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고 있는 거죠. 이러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위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검찰에 출석하거나 이럴 때 지지자들 응원이나 당 차원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오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동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으면 여유롭습니다. 이게 포커페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출석 시간과 관련해서 검찰이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뭐라고 반발하던가라고 웃으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일단 당 차원에서는 변호인단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대표는 여러 의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도 간곡하게 말해서 다른 의원들은 안 가지 않을까 싶은 게 현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도 간곡하게 읍수했죠. 민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한다면서 이번 검찰 출석 때는 혼자 다녀오겠다. 출석에 동행해 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는 저의 진의를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자들한테도 당부를 했습니다. 여전히 칼바람이 매섭다. 그날 차가운 밤거리에선 여러분께 너무 미안했다. 이번에는 마음만 모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취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국힘을 비롯한 대통령실까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명분이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본인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태극기 부대다 뭐다 해서 동력을 총동원하면서 이쪽에선 특정 부대나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일단 대통령을 비롯한 저쪽 사람들한테 공격의 여지조차 주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 취지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까지 대통령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민낯이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듣는 시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분노가 터지죠.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검찰이라는 수사 권력이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 사람을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대통령 권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압박을 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나요? 그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실 여당 의원들 만약 여롭다면 이런 식으로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든 말든 관심도 안 가질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여당 의원들은 여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떻게든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려 하죠. 본인들도 지금 불안한 겁니다. 왜냐면 당장 김건희 여사도 수사 위기거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관련자들은 연일 재판에 선고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모든 의혹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라는 거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